자, 반갑습니다. 오늘 직선의 방정식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직선의 방정식, 벡터를 통한 직선의 방정식.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직선의 방식 기본적으로 뭐랑 지나는 한 점과 뭐를 그렇죠. 방향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평행한 방향이 주어진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떤 벡터가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경우. 첫 번째는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경우다. 자, 이 경우 어떻게 된다? A x1, y1을 지나고 어디에 u 벡터 u1, u2에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u1분의 x-x1은 아이고 벡터 방정식 먼저 써줄게요. 벡터 방정식으로 쓰면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 u 벡터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다? u1분의 이걸 성분으로 쓰면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u1, u2가 곱한 게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쓰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수직인 방향이 주어진 경우. 자, 수직인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 그랬죠? 그렇죠. 법선 벡터라 그랬죠. 법선 벡터가 주어진 경우. 자, 이때 x1, y1을 지나고 u 벡터가 m 벡터로 쓰죠. m 벡터가 a, b인 b의 수직인 직선. 자, 이런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n 벡터가 0이 된다는 사실을 활용을 한다. 그리고 또 뭐가 그렇지. 이거를 성분으로 바꿨으면 a의 x-x1 더하기 b의 y-y1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제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거다. 이걸 바탕으로 두 직선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초점 못 잡냐?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네요.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 우리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직선이 각을 이룬다. 두 개의 직선이 각을 이루겠죠. 자, 우리 한 가지는 좀 약속을 하고 갑시다.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평행한 경우,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0도로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만나지 않으면 각이 안 생기잖아 원래는. 만나지 않으면 각이 안 생기지만 만나지 않는 경우, 우리 벡터 때도 그랬죠. 겹쳐서 각을 본다 그랬는데, 자, 겹쳤을 때 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각을 0도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평행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모두가 평면에서는 만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만나면 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두 개의 직선이 만나게 되면 무조건 각이 생기는데요. 이때 각이 몇 개가 생기느냐? 두 개가 생겨요. 어떻게? 여기 하나와 이쪽에 하나, 각이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알파와 베타라는 각, 90도보다 작거나 같은 각, 90도보다 큰 각, 두 개의 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90도 이하의 각을 각으로서 우리가 정의합니다. 즉, 만약에 두 개의 직선이 여기가 뭐 한 45도, 45도까지 안, 45도? 45도고 여기가 135도라고 하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135도도 이루고 있고 45도도 이루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한다?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이 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몇 도라고 한다? 45도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때 두 직선 이루는 각은 몇 도다? 45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문제 같은 경우에 다 일반적으로 제한 조건이 걸려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약속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생각 속으로는 뭐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 이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어. 자,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 이하의 각을 보는 게 맞아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 이하의 각이 맞아.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두 직선이 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부터가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보자. 아까 했던 45도와 135도를 한번 같이 놓고 볼게요. 자, 왜 두 벡터가 이루는 각과 두 직선 이루는 각은 서로 다르냐? 자, 보면은요, 여기서 지금 얘를 L, M이라고 하면 L 위에 있는 벡터 하나를 뽑아 볼 건데요. 어떤 벡터를 뽑아 볼 거냐? 빨간색 말고 다른 걸 합시다. 이거를 뭐라고 할까? U 벡터 그리고 여기를 V 벡터라고 해볼게요. M 위에 있는 벡터를 U 벡터, M 위에 있는 벡터를 V 벡터로 해볼게요. 그러면 U 벡터와 V 벡터가 이루는 각은 U 벡터와 V 벡터가 이루는 각은 45도가 맞아요. 각의 크기는 45도가 맞아. 자, 근데 이때 벡터를요, 이번엔 방향을 조금 바꿔봐서 어디 방향을 볼 거냐? V 벡터를요, 이쪽 방향을 보게 할 거예요. 이쪽 방향. 이걸 V 프라임 벡터로 해볼까요? W 벡터로 할게요. W 벡터. 얘를 W 벡터라고 하면요, 이번에 U 벡터와 W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45도가 아니라 이때는 몇 도라고 하냐면 135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135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벡터라는 건 뭐라 그랬어? 방향이 존재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벡터는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위쪽 방향이냐 아래쪽 방향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V 벡터와 W 벡터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서로 같은 벡터가 아니죠. 서로 다른 벡터란 말이에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이때 동일한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 이쪽 방향에 대해서 각을 쟀을 때 45도가 되지만 이쪽 방향에 쟀을 때는 135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즉,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직선 위에 어떤 벡터를 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방향이 없죠. 왜? 직선은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두 직선이 만났어요. 만났으면 이 각도 있고 이 각도 있는 건 맞아. 이 각이 없다라는 각은 아니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의 크기를 얘기할 때 어떤 각을? 크지 않은 각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를 넘을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를 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를 넘지 않는 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클 수 있다. 하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직선이 이루는 각을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뭐를 통해서 얘기를 할 거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뭐를 통해서 볼 거냐면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벡터의 내적을 활용할 거야. 자, 근데 벡터의 내적은 식이 어떻게 됐죠? u 벡터 내적 v 벡터는 뭐 어떻게 된다? u 벡터의 크기 곱하기 v 벡터의 크기 코사인 x도가 됐죠. 그렇죠? 자,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데 벡터의 내적을 한다. 자, 근데 두 직선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 해볼까요? 세타도라고 하면 세타도는 90도보다 작다라 그랬죠. 그렇죠? 90도보다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도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왜? 코사인이 90도보다 큰 각에 대해서 90도와 180도 사이의 각에 대해서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각, 음수값을 갖기 때문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야. 코사인 값 무조건 양수고요. u 벡터의 크기 양수, v 벡터의 크기도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모두 걸 양수로 만들어 주려면 u 벡터 내적, v 벡터 내적 값도 양수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그걸 교과서랑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요, 아까 했던 얘기가 똑같아. 자, 보자. 좌표 평면상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보자. 두 직선 L과 M의 방향 벡터를 각각 U 벡터, V 벡터라고 할 때 두 벡터 U 벡터와 V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자, 봅시다. 자, 직선이 있죠. 직선 L과 M이 있고요. L의 방향 벡터, M의 방향 벡터가 있어요. 자, L과 M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x도라고 하고 U와 V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그림을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자, 이거랑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하나씩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것들 있다 보자.
자, 좌표 평면상에 이제 두 개의 벡터, u 벡터와 v 벡터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u 벡터와 v 벡터 이렇게 있을 때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나. 자, u 벡터의 평행한 직선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v 벡터의 평행한 직선 또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하고 이렇게 v 벡터의 평행한 직선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뭐야? u 벡터의 평행한 직선, v 벡터의 평행한 직선이죠, 그렇죠? 자, 이때 두 개의 벡터가 아이고, 잠시만요, 잘못 찍었네요. 자,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반전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무슨 반전을 줄 거냐? 이런 반전을 한번 줘볼게. 잠깐만.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잠깐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한번. u 벡터의 평행한 직선과 v 벡터의 평행한 직선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두 벡터가 이루는 각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동의각, 동의각, 억각 이런 것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평행한 벡터 같은 경우에는 방향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랬지, 그치? 자, 보면은 지금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로 질러가는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v 벡터의 평행이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평행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 벡터 이 w 벡터라는 벡터의 평행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야. 쏘리. 다시 한번. 자, 잠깐만요. 이거 세팅을 다시 좀 정확하게 합시다. 시점을 이거 0,0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깔끔해졌네요. 자, 다시 한번. 얘가 C가 X축의 점이기 때문에 자, 벡터 다시 벡터. 자, 이 직선 가로로 질러가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 V 벡터에도 평행이긴 하지만 어디에도, 자, 여기 V 벡터의 평행이기도 하지만 W라는 벡터에도 평행이기도 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W 벡터와 U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는데요? 두 개 이루는 각의 크기는 지키지가 않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네요. 됐겠다.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보면은요, 이 각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쪽 각이 아니라 이쪽 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u 벡터와 v 벡터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같게 나왔지만 이거를 다른 그림을 그려볼게요.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볼 건데요. 자, 보면은 얘가 u 벡터인데요. 이거의 평행한 벡터가 v 벡터가 아니라 이렇게 돼도 이 직선은 똑같다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다시 한번. 자, 이 그림 직선과 똑같은 직선을 한 번 더 그려 볼 건데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말이 제일 꼬이는데. 자, 이렇게 있을 때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가늘게. 자,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거는 같은 벡터라고 봅시다. 같은 벡터. 얘가 u 벡터랑 똑같다고. 근데 이 직선의 평행한 벡터가 꼭 v 벡터 방향뿐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도 평행한 벡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평행한 벡터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이때 두 개의 벡터 이루는 각도 이때 뭐가 돼? 얘가 알파 프라임도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 하지만 두 개의 직선 이루는 각은 어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변할 수는 있어요.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180도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직선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이제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직선 LM의 방향 벡터를 각각 U 벡터, V 벡터라고 할 때 두 벡터 U 벡터와 V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 직선 L과 M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X도는 알파도와 180도 중에서 크지 않은 쪽이다 라는 얘기지. 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알파도랐을 때 여기가 알파도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알파도랑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180도 마이너스 알파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파도와 180도 마이너스 알파도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은 쪽이 바로 뭐가 된다? X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직선은 무조건 90도 이하의 각을 얘기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때 U 벡터와 V 벡터에 대한 내적은 잘못 나왔네요. 여기가 알파도가 돼요. 이때 U 벡터와 V 벡터는 여기 코사인 X도 또는 마이너스 코사인 X도라고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왜냐면 알파도는 X도 또는 알파도 X도는 거꾸로 썼네요. 너무 버벅되지? X도는 알파도 또는 X도는 뭐가 되니까 180도 마이너스 알파도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뭐가 되는 거야? 이때 코사인 X도가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알파도가 돼서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도가 마이너스 X도가 돼서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쓰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걸 한 번에 쓰게 되면 U 벡터 내적 V 벡터는 U 벡터 V 벡터 코사인 X도가 되고요. 이거를 양변을 U 벡터 V 벡터로 나눠주게 되면 박스 안에 있는 식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게. 자, 두 직선 L과 M이 이루는 각의 크기. 두 직선 L과 M이 이루는 각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 자, L의 방향 벡터를 U 벡터, M의 방향 벡터를 V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U 벡터와 V 벡터가 L과 M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하고요. U 벡터와 V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도로 해볼게. X도와 알파도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언제 같냐? 첫 번째, 알파도가 0도부터 90도 사이일 때는 X도가 뭐를 그대로 가져간다? X도가 알파도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U 벡터, V 벡터가 평면 아래 그려볼까? 왜냐면 이렇게 그래서 상관없고, 이게 알파도가고 얘가 U 벡터, V 벡터라고 하면 왜? 이 각이 그대로 이 각 서로 같은 각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두 번째, 만약 알파도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x도는 어떻게 한다? 180도 마이너스 알파도를 가져간다. 왜?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니까? 이 경우에는 비록 같은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u 벡터, 얘가 v 벡터라고 하면 직선의 모양은 같을 수도 있어요. 직선의 모양 같을 수도 있지만 이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알파도가 되는 거고 얘가 x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도가 되기 때문에 x도 더하기 알파도가 180도가 되는 거고요. 이때 x도는 뭐가 된다? 180도 마이너스 알파도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직선 이루는 각 x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u 벡터와 v 벡터를 내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u 벡터와 v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u 벡터의 크기, v 벡터의 크기, 코사인 알파도가 나오는데요. 자, 코사인 x도에 대해서 코사인 x도에서 해야 되는데, 자, 한 번에 할까요, 그냥? 한 번에 하죠. x도는 그쵸? x도에 대해서 하죠. 그러면은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은 u 벡터, v 벡터 코사인 알파도인데요. 나는 알파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x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x도를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u 벡터, v 벡터는 u, v 코사인 x도. 언제? 이 경우에 x도 알파도 같을 땐 이 경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u 벡터, v 벡터는 u 벡터, v 벡터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x도가 되고, 이거는 u 벡터, v 벡터 마이너스 코사인 x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즉 u 벡터와 v 벡터는 코사인 알파의 값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된 녀석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정리하게 되면 절대값 u 벡터 내적 v 벡터가 u 벡터 v 벡터 코사인 x도가 되고, 코사인 x도는 뭐라고 할 수 있다? u 벡터 v 벡터분의 절대값 u 벡터 내적 v 벡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 설명이 어려웠지만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니까요.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보자. 자, 첫 번째 x-1은 3분의 y-2에 이거에 뭐를? 방향 벡터를 x-1은 3분의 y-2의 방향 벡터를 구하면은 1,3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2분의 x 더하기 1은 y-5의 방향 벡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v 벡터는 2,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때 두 직선 이루는 각을 x도라고 하면 코사인 x도는 u 벡터의 크기 루트 10, v 벡터의 크기 루트 5분의 내적값의 절대값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5 루트 2분의 5가 돼서 2분의 루트 2가 되고,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된 x 값은 그렇죠, 45도가 될 것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밑에 있는 문제 5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간 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한번 해보면요,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하면 루트 3,1. 자, 여기 좀 살짝 함정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v 벡터의 방향 벡터 루트 3,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왜?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가
x 마이너스 x1분의 x1 x와 y 앞에 있는 개수는 항상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직선 이루는 값을 x도라고 하면 코사인 x도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분의 절대값 3-1이 돼서 얼마가 된다? 10분의 쏘리 루트 10이 아니죠. 자꾸 이상해지네요. 루트 4 곱하기 루트 4분의 내서 4분의 2가 되고 얘가 2분의 1이 된다.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각도는 60도가 되겠죠. 그렇죠? 60도. 자, 마지막으로 108쪽의 문제 6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6번 한번 해결해 보자. 자, 두 직선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 보자. 자,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하면 마이너스 2, 3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를 v 벡터라고 하면 k, 1이 될 겁니다.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일치하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은 뭐도 평행해요. 방향 벡터도 평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 두 녀석 사이는 어떤 관계가? 적당한 실수배 관계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관계가 존재하죠? u 벡터가 3 v 벡터의 관계를 만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k가 마이너스 2가 돼서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되겠다.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보다 내적이 0이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이 0이 돼서 k가 얼마? 2분의 3이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잠깐 중간에 내가 조금 잠깐 설명이 좀 많이 복잡한 경우 있었는데요. 그냥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두 직선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려울 게 없는데요. 뭐냐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를 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직선이 이루는 각은 90도보다 작은 각을 얘기를 한다. 이거에서 오는 차이는 뭐가 있냐면 코사인의 값이 무조건 양수이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값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요.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 한번 좀 천천히 해결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정리되는 강의 들으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